피그마로 네이버 블로그 썸네일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일단은 이게 이제 완성된 화면인데 요거를 그대로 이제 옆에 두고 새롭게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 때 우리가 만약에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캔버스라든지 뭐 도큐먼트 이런 뭐 아트보드 뭐 이런 개념이 좀 익숙하실 건데, 이제 나중에 요 프레임 자체를 이미지로 출력하기 좋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F 단축키 F키로 눌러도 되고, 이제 이렇게 우물정자로 생긴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제 프레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면 임의로 이렇게 사이즈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이즈를 우리가 지정해 줄 수가 있죠. 1600에 900 사이즈를 만들어 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저도 이 사이즈가 왜 1600에 900이어야 되는지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뭐 네이버에서 딱히 이것이 정답이다 뭐 이렇게 주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16대 9 비율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1대1 비율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900에 900 사이즈 요 안에 들어가서 정사각형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모바일에서 볼 때는 이 정사각형 사이즈 안에 있는 것들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은 얘를 이렇게 가운데 몰아주면 이렇게 회색 영역, 뭐 현재는 좀 색깔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파란색 영역만 이렇게 썸네일이 보이겠죠. 그럼 이게 조금 더 보이기가 이제 밸런스가 더 좋아 보이니까 가로로 길게 보일 경우와 정사각형으로 보일 경우 다 만족시키자면 1600에 900 사이즈를 만든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용은 900에 900 이 사이즈 맞게 정사각형 안에다가 내용을 배치를 하는 게 이상적인 네이버 블로그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프레임 두 번째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었고, 얘도 사이즈를 1600에 900으로 맞춰줬습니다. 지금 일단 바탕화면은 뭐 얘 컬러를 그대로 갖다 쓸게요. 여기서 컬러를 필이라고 있죠. 필에서 컬러를 이렇게 앞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컬러 피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컬러 피커에서 이 스포이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스포이드로 콕 찍으면 이렇게 적용이 돼요. 일단은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씨를 먼저 써볼게요. 글씨를 쓸 때는 단축키 T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직접 클릭을 해서 이렇게 T자 모양 텍스트 입력하는 거를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하면 글씨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서 선택한 상태에서 보면은 텍스트에서 사이즈를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골라도 되고, 적당히 아무거나 고른 다음에 단축키가 있어요. 여기 물음표를 누르면 키보드 쇼컷이라고 이렇게 있죠. 단축키가 있는데 텍스트 단축키가 여기 보면은 폰트 사이즈를 컨트롤 쉬프트 꺽쇠 좌우를 이용해서 폰트 사이즈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를 이용해서 누를 때마다 사이즈가 지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컨트롤 B를 누르면 볼드, 이제 두껍게 처리가 되죠. 우리는 폰트를 이제 인터라는 폰트가 지금 기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프리텐다드를 좀 즐겨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링크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 하나를 더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할 때는 이렇게 복사할 때는 여기서 바로 컨트롤 D를 눌러도 복사가 돼요. 듀플리케이트 해가지고 컨트롤 D를 눌러도 복사가 되고요. 아니면은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밑으로 쭉 끌어내리면 이렇게 또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썸네일 만들기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엔터를 누르면 줄바꿈이 되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작성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줄게요.
컨트롤 G를 누르면 이제 그룹핑이 됩니다. 여기 좌측에 상태가 지금 그룹핑이 됐죠. 두 개를 선택을 했고 컨트롤 G 하면은 그룹핑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제 자동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만들어주는 애인데 오토 레이아웃으로 여기다가 한 24? 한 16 정도로 줘볼까요? 이제 픽셀 단위로 한 16픽셀 정도 줬습니다. 하나가 더 복사되어 있었네요. 얘는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썸네일 만들기는 살짝 이제 가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B를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두껍게 됐던 게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에 보면은 요 네이버 블로그라는 부분이 녹색으로 되어 있죠. 얘 컬러를 직접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대로 쓰고 싶으면 아까처럼 스포이드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곳에 클릭을 해서 글자를 또 맞춰줍니다. 그 여기 보면은 밑에 이제 피그마라는 모양으로 이렇게 어떤 버튼 모양 비슷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 피그마라는 애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줌으로 당기는 거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굴리면은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이콘이 있죠. 우리 아이콘을 하나 가져올 건데 이 아이콘은 보통 이 심플 아이콘스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다가 피그마라고 영어로 작성을 해주면 이렇게 아이콘이 나오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렇게 복사하기 버튼이 활성화되고 바로 클릭을 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끌어당기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 이동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적당히 컨트롤 V를 하면 붙여지죠. 화면의 정중앙에 이미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그냥 이렇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를 잡고 쭉 끌어당기면 비율이 망가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사이즈를 또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constraint proport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이 비례가 무너지지 않고 바로 이제 비율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사이즈를 지정해 주는 방법이거든요. 한 96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96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피그마라는 글씨도 써줘야죠. 피그마. 이 피그마라는 글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프리텐더드가 아니라 어바니스트라는 이것도 이제 무료 폰트를 사용했어요. 어바니스트라는 무료 폰트를 이용해서 앞에는 대문자로 이렇게 만들어 줬고 사이즈를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줄이고 아까 단축키 봤었죠? 컨트롤 시프트 꺽쇠 좌우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지정을 합니다. 한 64 정도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좀 두껍게 만들어줬어요. 이 상태에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컨트롤 G 이제 그룹핑을 해줬죠. 다시 여기서 오토 레이아웃을 또 켜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우의 간격을 한 24 정도 이렇게 벌려줬어요. 그리고 이 좌우 간격을 조정하는 애 밑에 보면 이렇게 좌우 여백과 상하 여백을 이제 패딩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한 32 주고 얘도 한 24 정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를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 줬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fill 이 부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fill을 갖다 누르면 컬러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컬러를 또 컬러 피커 이용해서 얘를 그대로 찍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뀌었고 그럼 요 밑에 있는 애들이 두 가지 색깔이 이제 또 바꿔야 되잖아요. 얘 둘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 두 개 그룹핑 된 게 각각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바로 클릭을 하면은 전체가 선택이 되지만 이 상태에서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원하는 것들을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두 개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이렇게 흰색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냥 배경이랑 똑같게 핑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핑크로 만들어 줬고 얘를 갖다가 다시 라운드 이제 처리를 해야겠죠. 여기 보면 이제 동그랗게 굴러갔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보면은 여기 아이콘이 코너 레디어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넉넉하게 임의로 한 100 정도 줬어요. 그때 이렇게 굴러가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요번에는 요 아까 이 텍스트하고 얘하고 다시 또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요번에는 요번에도 오토 레이아웃을 할게요. 그 다음에 32 정도로 이 상하 간격을 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가운데다가 딱 위치하면은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보이죠. 가운데 센터에다 정렬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좌측의 이미지 특징을 보면은 이 버튼의 크기가 이렇게 좌우 양 끝이 맞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임의로 이렇게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얘를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뭐 글씨랑 또 정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불편해 보이죠. 이걸 아주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선택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면 되죠. 선택한 상태에서 이 부분 프레임에서 허그라고 되어 있는 이 좌우 부분을 허그에서 필로 바꿉니다. 요 상하도 바꿀 수 있긴 한데 얘는 허그로 놔둘게요. 필하고 허그로, 좌우는 필, 채우는 거죠. 그럼 누굴 기준으로 채우냐? 이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이 부모를 기준으로 채웁니다. 그럼 이제 글씨의 총 길이가 전체 길이가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좌측으로 쏠려 있죠. 얘를 갖다가 여기서 중앙 정렬을 해주면 이렇게 알아서 또 가서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씨 부분은 해결이 됐죠. 그럼 뭐 사실상 다 된 거랑 다름없습니다. 이제 이미지만 하나 불러와서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고, 얘도 이렇게 적당히 사이즈를 조절해서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얘는 굳이 뭐 그룹핑하고 그러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적당히 위치만 잡아줄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위치를 잡아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좌측에 있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임의로 이제 자기가 판단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수준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내가 이 센터로 정렬하는 게 좀 더 난 정확하게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얘를 전체 다 묶어서 이 상태에서 여기 정렬 버튼이 있죠. 이렇게 센터로 이렇게 정렬해주면 정확하게 또 정렬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만들었으면 얘 여기 지금 프레임 2라고 돼 있죠. 얘를 갖다가 네이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요 우측 하단에 익스포트라는 명령이 있죠. 이 메뉴를 이렇게 활성화해주면 여기서 PNG, JPG, SVG, PDF 파일 포맷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익스포트 네이버 썸네일, 그럼 이제 이 프레임 이름 요거대로 익스포트를 하겠다는 의미겠죠. 이제 프리뷰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출력한다, 익스포트 한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측에도 레이어가 트리 구조로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 프레임 안에 이제 이미지를 비롯해서 텍스트하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대로 익스포트를 해주고 파일 이름을 지정해주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